안녕하세요. 오늘은 0322 금요일입니다. 지금 이제 뭘 찍을 거냐면요. 지금 저희 학원에서 이제 커리큘럼 많이 상담 받으셨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제가 또 하나 더 남겨보려고 지금 녹화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일단 저희 학원에서 커리큘럼이 로봇 코딩으로 아마 하셨을 거예요. 어, 이거 지울게요. 네, 이렇게. 그래서 얘가 네, 로봇 코딩으로 만약에 커리큘럼 안내 받으셨을 때 여기 뭐가 있냐면은 저희 로보티즈랑 그다음에 프로보 등의 로봇으로 코딩하는 이런 로봇 코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로 피지컬 코딩,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게 있어요. 피지컬 코딩 또는 컴퓨팅.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번 찍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이긴 한데 이거를 상담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잘 이렇게 모르실 수도 있고 뭐 아셔도 한번 같이 보셔도 좋으니까 지금 이제 한번 볼게요. 음, 이제 여기 사이트를 왔어요. 사이트에 오면요. 지금 이제 뭐 IC뱅큐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부품 팔고 이런 데거든요. 여기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피지컬 코딩이라는 게 뭐냐면은 가장 초등학교 애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초소형 컴퓨터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비트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러면 마이크로비트 초소형 코딩용 컴퓨터 이렇게 되어 있죠. BBC 뭐 어쩌고. 그래서 지금 단품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단품으로는 쓸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기본적인 입출력 같은 거는 볼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확장 쉴드라고 해가지고 확장을 해서 이게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여기 일단 마이크로비트로 한 기본 입출력은 배우고요. 그 커리가 끝나면 이런 자동차나 여기 지금 상세 그게 있어요. 상세 설명이. 그래가지고 음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작지만 되게 뭐 이렇게 얕잡아 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소형 컴퓨터 중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인베디드 보드 중에서 가장 작고 뭐 저렴하고 뭐 간단해 보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쉽다 하는 거지. 사실 뭐 이거 성인들도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코딩 교구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실 보면은 뭐 블루투스도 되고 생각보다 뭐 많아요. 여기 센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여기 이제 출력을 할 수 있는 LED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RC카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동차로 이제 우리가 마퀸이라고 하는 이런 자동차로 응용할 수도 있고, 마퀸 플러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RC카 조정하는 코딩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 키트 위드 마이크로비트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확장 쉴드를 꽂으면요. 여러 가지 디지털로 해가지고 핀 같은 거 꽂아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입출력을. 그래서 여기 예를 든다면 뭐 스마트 홈 IoT, 뭐 스마트 팜 이런 식으로 제어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센서 연결해가지고 코딩해서 짜는 거. 그러니까 거의 프로젝트 만들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AI 렌즈 같은 게 뭐냐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 허스키 렌즈 같은 거. 그래서 이거는 AI 렌즈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같은 걸로 만약에 얘를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인공지능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코딩 같은 그런 수업에도 각종 수업에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자체로는 뭔가 좀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기본 마이크로 비트만 했을 때는요. 그렇긴 한데요. 사실 얘도 커리큘럼과 어떻게 프로젝트를 만드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센서와 키트 같은 거 해서 주로 추천하는 저기는 초등학교 너무 저학년은 그렇고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그래도 한 3, 4학년 이상은 돼야 이해를 하더라고요. 어, 뭐 저학년 뭐 해도 상관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그냥 양심적으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왜냐면은 너무 그 과부하가 걸리면 안 되잖아, 애들이. 그래서 한 3, 4학년 정도부터는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이게 로봇하고 좀 다른 점 뭐냐면 로봇은 만들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할애되고 만들기를 진짜 좋아하는 친구도 있죠. 애초에 어렸을 때부터 레고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사실 추천이에요. 근데 그 사실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특히 이제 제 경험상 만들기가 고통인 애들이 있거든요. 만들긴 고통인데 코딩은 좋아하고 뭐 이런 애들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 커리를 로봇 코딩으로 들어와서 만들기 좀 힘들어하고 이러면 사실 흥미를 잃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프트웨어 쪽 코딩을 더 발달이 되어 있고 그게 좀 많이 재밌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애초에 그 로봇 코딩으로 해서 저학년 때는 이렇게 하다가 대부분 그래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고학년 올라갈수록 이제 애들이 좀 머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그냥 코딩하는 거 소프트웨어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야 국영수 학원 다니면서 시간이 없어요. 그 로봇 만드는 시간이. 그래서 사실 저도 숙제를 내주긴 하는데 많이 내줄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기본적인 것만 만들어 오자 이렇게 해서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공부할 시간을 또 뺏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 고학년이나 아니면 뭐 만들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컴퓨터로 뭐 이렇게 프로젝트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건 사실 추천이에요. 피지컬이. 그래서 지금 어떤 건지 지금 같이 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비트는 아까 제가 초등학교 추천한 게 뭐 그랬죠? 그다음에 여기다 또 뭘 치냐면은 그 다음 단계가 아두이노예요. 아두이노. 아두이노를 치면요. 아두이노 검색해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두이노는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애초에 이게 이제 어떤 그 아트, 뭐 미디어 아트, 뭐 미술 이런 쪽으로 프로젝트를 애초에 만드는 목적으로 나온 보드거든요. 그래서 음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고. 근데 일단 그 가장 기본형 스탠다드는 저희가 쓰는 게 정품은 아두이노 우노 R3 이 버전이거든요. 아두이노 우노를 써요. 그래서 약간 요런 식으로 생겼죠. 얘는 많이 아실 거예요. 사실 좀 많이 성인분들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고, 아두이노는 진짜 쓰임새가 많아요. 그래서, 교육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제가 보면은 특히 세종에 뭐 영재원, 영재학교 이런 쪽 있죠. 초등학교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수업을 나가봤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제가 전에도 영상 남겼는데 해봤다랑 할 줄 안다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학년은 솔직히 전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기에 이 센서 자체도 그 마이크로비트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그 전기, 뭐 전자 이런 이론도 굉장히 많이 왜냐면 뭐 모른다고 해서 못 만드는 건 아닌데 그 많이 알면은 배경 지식 있으면 좀 더 그 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물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뭐 화학 작용 같은 것도 많이 알면 좋은 그런 게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난이도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학교, 사실 고등학교도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뭐 특목고나 자사고 아이들이 그 동아리도 쓰고 뭐 그냥 그런다고 알고 있거든요. 특히 그리고 교육용은 그렇고 이게 또 더 나아가서는 산업용으로도 써요. 산업용. 그러니까 스마트팜 같은 거, 비닐하우스, 뭐 양액, 뭐 제어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데도 실제로 많이 쓰이거든요. 저도 이게 개발 중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호환되고 너무 무궁무진해 아두이노 자체가. 아두이노 자체가 오픈소스여가지고 다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막 어느 정도 개발한다는 사람들이 다 막 하고 취미로도 하고 뭐 어린애들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스도 굉장히 많고 저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센서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부품도 당연히 단가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단가가 떨어지니까 또 더 많이 만들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저는 아두이노로 이제 아이들이 뭘 하냐면은 이걸 이제 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회로 만들고 뭐 창작품 만들어서 대회 나가고 포트폴리오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따가 뭐 추가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보드들은 그냥 보드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은 그 프레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플레이트로 로봇의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 프레임을. 그러니까 쉬워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
피지컬로 갔을 때는 고작 산다고 했을 때 저희가 MDF 그 우드 같은 거 MDF 키트를 산다거나 아크릴 키트를 산다거나 기성품 사지 않는 이상은 키트를 구성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겉에를 프레임을 같이 수업하는 게 3D 모델링과 프린팅을 같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D로 뽑아가지고 3D 프린팅을 해서 그 거기다가 이렇게 아두이노를 같이 넣고 이제 코딩해서 때문에 얘가 발명품인 거죠, 발명. 그러니까 창작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제 아두이노를 요즘에는 그 피지컬도 피지컬인데 이제 어플이나 이런 쪽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가지고 앱 인벤터라는 약간 이제 어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어플도 만들고 소프트웨어 그런 교육도 하고 그걸로 대회를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사실은.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좀 빙산의 일각이고요. 요즘 이제 사실 그 이쪽 바닥 이쪽 그 바닥이 이쪽이요. 계열이 그 선생님이 다 주도하고 하는 수업은 아니에요. 왜냐면 선생님은 그냥 먼저 좀 해보고 먼저 했을 뿐인 거지 뭐 신이 아니잖아요. 요새 애들이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도 수업을 굉장히 재밌게 하는 게 저도 몰랐던 부분을 아이들하고 같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주도적인 수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이쪽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떠먹여주는 수업이 아니고요. 내가 이거 좀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좀 찾아보고 뭐 안 되면 절망도 하는 것이고 그렇죠? 뭐 인생이 좌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좌절의 그 묘미도 있고 뭐 성공하면 또 성공의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뭐라 해야 될까 그 시행착오 그런 걸다그 뭔가 그런 그 인생의 그런 역경을 다 하는 그런 수업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추천이고, 아이디어하고 이제 실제 그 내가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알면서 뭔가 현실의 그런 것도 알고, 그러니까 되게 굉장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의 포텐을 열어주는 수업이라 저는 생각을 해서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두이는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이거 플러스 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수업인데 이제 게임 개발하고 게임 만들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게임이라는 게 막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그 상상하시는 뭐 폭력적 이런 거 아니고 저는 그런 거 일도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게임을 만들면서 게임이 굉장히 어려운 거 사실. 왜냐면 그 안에 알고리즘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애들이 나만의 게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사고력, 생각하는 능력도 많이 생기고요. 특히 이제 제가 그 지향하는 저의 방향성은 뭐냐면 저는 어떤 수업이 됐든 그 1대1이든 뭐 어쨌든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어떠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하고 수업하는 애들은 제가 그 저의 플랫폼을 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특히 이제 저희 그 주변에 제자들 중에 이제 뭐 엔트리 엄청 잘하는 엔트리 달인들이 있다고 쳐요. 있어요. 그 이제 엔트리 걔네들이 이제 막 만들잖아요.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걔네들의 그 모든 작품을 서로 인터랙션하게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뭔 말이냐면 그 A라는 친구가 이제 엔트리 작품을 만들었으면 그 작품을 B라는 친구한테 꼭 플레이 해보게 하고 그 피드백을 다시 A한테 주고 그러니까 같은 반 친구면 가장 베스트고요. 같은 반 아니더라도 제가 그 피드백 다 모아서 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거는 학원에서만 국한되진 않아요. 제가 하는 외부 수업 아니면 어떤 뭐 외부 행사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아이들끼리 지금 묶어주는 이 역할을 너무 하고 싶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한 코딩 짠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피드백을 받게 되면 굉장히 진지해요. 왜냐면 이런 거죠. 나는 이 게임이 내가 플레이할 때 너무 재밌는 거지.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무 재밌는데 이게 다른 친구들에서 노잼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게임을 잘 만든다는 게 뭔 말이냐면 쉬운데 중독성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자기 그 코딩 실력을 뽐내겠다고 오히려 너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너무 어렵고 어려우니까 애들이 인기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특히 그 창작자한테 그거를 주는 편이에요. 피드백을 상세하게. 그러면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거를 다 받아들여요. 어떠한 저 마상도 있지 않고 다 받아들여가지고 또 바꿔요. 코드도 바꾸고 좀 더 쉽게 해가지고 누구나 대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식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하면서
저는 제가 어떤 선생이다, 뭐 가르치는 사람 이런 개념이 일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친구 같은 개념으로 같이 달려가는 사람이고 특히 이제 저는 플랫폼이다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너희들의 그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너희들을 엮어주는 그쵸. 그래서 서로 이제 인터랙션 하게 해주고 서로 커넥팅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할 이상도 이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그러기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되게 재밌게 수업을 하고 있고 지금 약간 좀 말이 길어졌는데 피지컬 컴퓨팅이 이제 이런 또 장점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아이디어로 이제 모여가지고 만약에 이제 저랑 만약에 수업을 할 때 뭐 이렇게 딱 반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반이 다 달라가지고 그들은 서로 모르죠. 그들은 서로 모르는데 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아이들을 이 묶는 거예요. 묶어서 최대한 같은 뭐 온라인이 됐든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시간이 맞으면 정말 베스트고 그래서 성향도 맞고 만약 이 친구들이 그냥 끝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이트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좀 같이 과감하게 묶어주는 편이에요. 친구도 하면 좋고 뭐 선후배도 하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세종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아두이노 봤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라즈베리 파이, 라즈 라즈베리 이것도 많이 유명하니까 많이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컴퓨터예요. 컴퓨터인데 이제 좀 뭐 초중고 이렇게 그러니까 난이도 올라간다 뭐 이런 차이고요.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4인데 지금 5가 가장 지금 최신 리뉴얼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성능이 가장 좋죠.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학원에서도 고등학생 정도? 근데 사실 라즈베리 파이로 바로 가는 건 저는 약간 살짝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바로 가진 않아요. 왜냐면은 얘가 키트가 그 좀 비싸기도 하고요. 그만큼 대중화된 거는 아두이노가 더 많고 저는 아두이노를 최대한 이것저것 해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거는 거의 진짜 엄청 많이 했을 친구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뭐 마이크로 HD 흐름이 이 두 개 있고요. 뭐 듀얼 모니터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냥 컴퓨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는 거고요. 여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이거를 추천을 바로바로 못 드린 이유가 뭔가 그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또 뭔가 키트를 사고 계속 부가적으로 뭘 사야 돼요. 공부를 하다 보면 도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선뜻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일단 있는 거 다 써보고 그다음에 가보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라즈베리 같은 경우는 뭐 특히 이제 이렇게 이거 10만 5천 원인데 터치 스크린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제 아까 라즈베리 거기다가 보드에다 꽂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컴퓨터라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말 뭐 개발 뭐 그러니까 거의 막판이라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이런 데 보면은 되게 엄청 부품이 많거든요. 이런 자체가 이 피지컬 만드는 자체가 그리고 내가 뭘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고 또 특히 이제 아두이노에서 제가 좀 많이 그거를 파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두이노에서 이제 통신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아두이노 블루투스나 와이파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신을 이용해서 뭐 원격 제어를 할 수도 있고 어플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많이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그 실제로 이제 뭐 그 공대 나오신 분들도 이렇게 그냥 뭐 만드시고 특히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스마트팜에서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팜, 스마트홈 이런 거 제어하는 거 우리 집 뭐 제어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육이 아니고 그냥 실제로 자기 집에다 이렇게 뭐 만들고 이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하다 보면은 할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음 최대한 그냥 발명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창작이니까. 근데 이제 로봇 할 때는 그 로봇에 그 들어있는 게 그냥 어느 정도 그 뭐라 해야 될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 이제 그 안에서 만든다고 봤을 때 근데 어쨌든 저학년들이 이제 그 실력은 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피지컬은 어떻게 보면 완전 오픈이라고 보면 돼요. 오픈.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제가 요새 약간 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은 어쩔 수 없는 대세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넣는데 인공지능을 넣었을 때는 사실 컨텐츠가 진짜 무궁무진해요. 뭐를 접목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최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 학원 커리어도 있고 다 있지만은 어쨌든 그거는 지금 현재 시류, 그러니까 뭔가 트렌드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고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막 계속 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대회 같은 경우는 그 사회 현안, 그러니까 지금 최신의 뭐 이슈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그거 사회 문제를 저희가 그 프로블럼을 그걸 바꾸는 거를, 그러니까 그 솔브하는 걸 그가 뭐라 해야 될까, 그 문제 해결하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아이들하고 굉장히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하는 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수업인 거예요. 재밌게. 그래서 딱 발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명, 뭐 창작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은 피지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뭐 입출력,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입출력이라든지 어떤 그 매뉴얼상으로는 학원 커리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이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막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애가 너무너무 아이디어가 진짜 많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는 피지컬은 굉장히 추천이에요. 왜냐면 머릿속에서 있던 것들을 실제로 만들기 때문에 이 아이는 성취감이 굉장히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 결과물 자체가 이제 저희가 결론은 입시잖아요, 입시. 그러니까 입시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만들기 때문에 그냥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천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커리큘럼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담에서 또 다른 차원으로 제가 좀 녹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같이 뒹굴뒹굴 하니까 애들 눈높이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많이 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만약에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또 언제든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은. 자, 그럼 여기서 끊어보겠습니다.